서류 한 장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차정원은 그날 처음 알았는데요. 차정원은 봉투를 뜯는 손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종이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묻어있는 냄새 같았거든요. 겉에는 건양그룹 법무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내부 감사 자료라는 제목의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종이에 인쇄된 사실이 너무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차정원 개명 전 차수와 신분 관련 허위 기재 및 이해상충 가능성. 배우자 주하늘과의 혼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일부 진위 불명. 건양그룹 관련 대외계약 서명 권한 행사 과정에서 위임서 조작 정황.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는 차정원을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말로 올라온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차정원이라는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려고 마음먹은 흔적이 문장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분노 때문에 놓쳤는데요. 두 번째로 읽으니 이상한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장은 치밀했고 숫자는 정확했고 날짜는 서로 맞아떨어졌는데요. 딱 한 군데만 어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확인 절차 항목. 그 아래에는 날짜와 담당 부서명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증인 서명란만 공란이었어요. 차정원은 그 빈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빠뜨리기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누군가는 이 서류를 조작했고 누군가는 이 칸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었는데 끝까지 넘지 않은 선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는 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공격했고 누군가는 방관했고 누군가는 아직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요. 차정원은 바로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는 남편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내용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혼인서류, 가족관계, 법무팀 위임서 그리고 무엇보다 개명 전 기록까지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아닐 거라고. 주하늘은 차갑지만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최소한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최근 주하늘이 보여줬던 눈빛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으로 연결된 관계 같았던 그 느낌이 지금 이 서류 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신호음이 울릴 때부터 이미 눈물이 고였는데요.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울함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이미 정리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요. 주하늘이 받았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씨 혹시 오늘 법무팀에서 온 문서 봤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주하늘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봤어. 그 한마디가 차정원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봤어라는 말에는 변명도 놀람도 없었거든요. 차정원은 억지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바꿔놓은 것 같아요. 주하늘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차정원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적으로라는 단어가 차정원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차정원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늘씨, 이 서류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계약 서명, 가짜 위임서, 그리고 제 가족관계 기록까지 있어요. 이건 제가 감정적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주하늘이 아주 차갑게 끊었습니다. 저녁에 얘기하자.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그 떨림이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자기 손을 대신 흔들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차정원은 결국 떠올렸습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건양그룹 내부에서 개명 전 차수와 기록까지 만질 수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 기록이 왜 위험한지, 어떤 문장으로 찌르면 차정원이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차정원은 한혜라를 떠올렸습니다. 한혜라, 아니 한영순. 차정원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 이름부터가 두 겹인 사람이었고 그 두 겹이 이름 사이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잖아요. 한혜라가 늘 말했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 그런데 차정원은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가 아니라 너는 내가 관리해로요. 차정원은 곧장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한혜라의 집무실 문 앞에서 윤비서가 막아섰는데요. 윤비서는 정중했지만 정중함이 곧 벽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님, 지금은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차정원은 윤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비서님, 지금 제 인생이 서류로 사형 선고 받는 중인데요. 어렵습니다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윤비서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동정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웠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비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혜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황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구 실장은 창가 쪽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낮게 대화하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그 광경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업무처럼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요. 한혜라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원아, 왜 이렇게 급하게? 차정원은 한혜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위임서가 조작됐다고요? 혼인 서류가 거짓이라고요? 한혜라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피곤함처럼 보였지만 차정원은 그 안에 계산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원아, 이건 누가 너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고 우리가 막으면 돼. 차정원은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우리가 막으면 되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도망노였거든요. 차정원은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막을 수 있는 건 엄마가 열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한혜라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로 차정원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한혜라는 서류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차정원님, 지금 이 사안은 외부로 세면. 차정원이 바로 황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부요? 제 인생이 밖으로 던져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안 세게 만든 사람이 먼저 책임져야죠. 한혜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주영채 쪽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 이름이 나오자 차정원의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영채. 가짜 수아로 불렸던 사람. 주영채는 늘 애매하게 웃었고 늘 애매하게 약한 척했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약한 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영채 뒤에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진태석이 주영채에게 던졌던 말이 차정원 귀에서도 맴돌았습니다. 너 공난숙 딸이라며. 그 피, 내 몸에도 흐르겠지. 그 한 줄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개인의 질투가 아니라 권력의 계보 싸움이 됩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영채가 왜 저를 공격해요? 제가 뭘 빼앗았는데요? 한혜라는 답을 피하듯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정원아, 너는 내가 가진 게 뭔지 몰라. 그 말이 차정원을 더 무섭게 했습니다. 가진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빼앗기면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내 출생의 진짜 핵심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기로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진세훈을 찾았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을 찾는다는 건 자신의 결혼을 스스로 흔드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차정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눈빛이 굳었습니다. 정원아, 너 표정이 무슨 일 있어? 차정원은 서류 일부를 진세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세훈의 눈이 페이지를 따라가며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지? 차정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요, 너무 정확해요. 내가 아픈 부분만 찌르는 문장들이에요. 진세훈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부터 했습니다. 주하늘은 뭐래? 차정원은 대답하기 싫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진세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인간은 늘 저녁에 해결하려고 하지. 낮에 터진 폭탄을 밤까지 버티라고. 차정원은 그 말에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진세훈이 주하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차정원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진세훈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 내부 감사 문서가 아니야. 법무팀 스타일인데도 문장 톤이 다르게 섞여 있어. 진세훈은 서류를 넘기다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차정원은 그가 왜 멈췄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진세훈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굳어졌거든요. 이 서류. 진세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했어.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개명 당시 첨부 문서 중 하나였고 형식상 보증인 서명이 필요했던 서류였습니다. 당시엔 아무 의미 없는 절차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는 그 서명 하나가 진세훈을 이 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커지면. 차정원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진세훈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흔들려. 진세훈은 차정원을 돕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은 언제나 정확했고 빠르지만 어딘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질 만큼 깊이 들어오지는 않는 사람이었죠. 차정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세훈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누가 원본에 덧칠을 했다는 얘기고 그 덧칠을 한 사람은 내 개명 전 기록을 알고 있어. 차정원은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그럼 엄마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세훈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하게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아는 사람이지. 차정원은 그날 저녁 주하늘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정원은 먼저 차분해지려고 애썼는데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내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의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처럼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서류를 다 읽고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하늘씨, 믿어요? 저요. 주하늘이 눈을 들어 차정원을 봤습니다. 정원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서류가 밖으로 나가면 넌 무조건 타격을 받아. 차정원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더 절망했습니다. 주하늘은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 속엔 정원이 아니라 리스크만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하늘씨는 저를 지킬 거예요? 아니면 정리할 거예요? 주하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라서 차정원만 겨우 알아챌 정도였는데요. 그 흔들림은 사랑일 수도 계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킬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차정원은 목이 메었지만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주하늘은 차정원 앞에 다른 서류를 하나 놓았습니다. 대응 시나리오. 그 종이에는 차정원이 어떤 말로, 어떤 순서로, 어떤 책임을 지는 척해야 피해가 최소화되는지 정리돼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주하늘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차정원이 자리를 뜬 뒤였는데요. 그는 감정 없이 문장을 훑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증빙 기준 조항. 해석을 조금만 바꾸면 차정원에게 불리한 책임이 고의가 아니라 행정상 오류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정이었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권한도 주하늘에게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주하늘은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 서류를 덮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을 버린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을 뿐이었죠. 주하늘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언젠가 차정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럼에도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동시에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윤비서에게서 주하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하늘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직감했습니다. 뭔가가 또 터졌다고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일 아침에 이사회 쪽에서 너를 부를 거야.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왜요? 주하늘은 짧게 답했습니다. 차기범 건이 다시 올라왔어. 그리고 그 서류에 내 이름이 엮였어. 차정원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차기범. 전 임원 비리 의혹. 진태석이 언론 배포용 초안으로 준비해두고 있다는 그 이름이요. 차정원은 그 연결이 너무 억지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작정한 사람의 방식 같아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비리와 신분, 금전과 가족관계, 그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차정원은 어떤 변명을 해도 그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진태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직감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언제나 도움처럼 다가와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태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차정원 씨, 서류 봤죠?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진태석은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어요? 진태석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원본은 한혜라 부회장 쪽 금고에서 나왔고요. 덧칠은 다른 손이 했습니다. 차정원은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금고. 한혜라의 금고. 그러니까 시작점은 엄마 쪽이 맞다는 얘기였거든요. 진태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선택하세요. 이 서류가 이사회에 공식 접수되기 전에 내가 막아줄 수도 있어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대가가 뭐죠? 진태석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차정원 씨가 진짜 이름을 진짜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공난숙 회장에게 가서 주영채가 누구인지 확인해줘요. 차정원은 목이 꽉 막혔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출생은 차정원이 평생 숨기고 버텨온 지층이었거든요. 그걸 흔들면 차정원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혜라를 믿으면 자신은 또 관리되는 딸로 남을 겁니다. 주하늘을 믿으면 자신은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남을 겁니다. 진세훈을 믿으면 결혼이 흔들리고 더 큰 전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태석의 제안을 받으면 차정원은 스스로 출생의 비밀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다가 종이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공식 문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되면
내가 책임진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글씨체 때문이었어요. 회계 굵기, 글자를 눌러 쓰는 습관, 끝을 흐리게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기 필체와 닮아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선택에 자신이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기억에서 지워버린 순간이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차정원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작보다 더 무서운 건 동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동의가 정말 있었다면 지금의 이 싸움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의 싸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차정원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또 떴습니다. 이번엔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는 늘 한 발 늦게 나타나면서도 묘하게 결정적인 순간을 찌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차정원이 받자 진세미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일 아침 이사회 전에 친자 확인서가 언론 쪽으로 새요. 차정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요? 진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 확인서요. 차정원 씨 이름이 아니라 차수아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 조작이 회사를 위한 공격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공격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차정원이 차정원으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언젠가 이걸 터뜨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하필 지금이었고요.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한혜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칠게요. 근데요, 엄마가 먼저 말해줘야 해요. 내 서류, 누가 손댔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차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답이 오면 끝이고 답이 안 와도 끝이었거든요. 잠시 뒤 한혜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는데요. 정원아, 그 서류는 내가 만든 게 맞아. 하지만 너를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야. 차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야라는 말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리려 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같은 순간 차정원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공난숙이었습니다. 차정원. 내일 아침 7시. 너 혼자 와. 내가 누구 딸인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차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조작된 서류로 시작된 위기는 결국 차정원이라는 사람의 뿌리를 뽑아 확인하겠다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금고를 열 것인지, 남편의 시나리오에 들어갈 것인지, 과거의 남자 진세훈에게 손을 내밀 것인지, 아니면 공난숙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꺼낼 것인지요. 그런데요, 차정원은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공난숙이 들이밀 확인서가 진짜보다 더 무서운 가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가짜 진실을 만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